퇴직금으로 산 상가, 월세는커녕 이자만 월 200씩 나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제목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돈, 내 노후의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그 퇴직금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고 매달 내 살을 깎아 먹는 괴물이 된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입니다. 잠시 후 34년간 먼지 낀 작업복과 빽빽한 서류 더미 속에서 성실하게 일생을 보낸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퇴직금으로 6억 원짜리 상가를 샀다가 월세 수입은커녕 매달 200만 원에 가까운 이자만 내며 피눈물을 흘리게 된 그 과정을 말입니다. 그가 그토록 확신했던 계획 속에서 놓쳐버린 단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평생을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63세 한정수 씨. 그의 손에 들린 퇴직금 통장은 34년의 새벽 출근과 고된 야근, 가족을 위해 참아냈던 모든 순간들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제2의 인생에 대한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막연하게 꾸어왔던 꿈, 바로 상가 건물주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행에서 약간의 대출을 더해 6억 원짜리 상가를 계약하던 날,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이제 우리도 고생 끝이야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매달 300만 원이 훌쩍 넘는 월세가 통장에 찍히는 것을 볼 때마다 팍팍했던 직장 생활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찾아와 깍듯하게 인사하는 임차인을 보며 그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듯한 뿌듯함마저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과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상가 주변의 회색빛, 임대문의 현수막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서 연일 경고하던 고금리와 깊어지는 내수 부진의 그림자가 마치 먹구름처럼 그의 상가 위로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결정타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인근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작된 바가지 요금 논란. 이 SNS를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은 특정 시장만이 아닌 그 일대 상권 전체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거리는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결국 한정수 씨의 상가에서 식당을 하던 임차인은 "사장님 죄송합니다. 더는 버틸 수가 없네요." 라는 말을 남기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가게를 비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월세 수입은 0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180만 원의 대출 이자는 어김없이 그의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월세를 받아 이자를 내고 남는 돈으로 부부가 오붓하게 여행이라도 다니려던 소박한 계획은 이제 매달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끔찍한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한정수 씨는 상가를 4억 원의 급매물로 내놓았습니다. 2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는 피눈물 나는 결정이었죠. 하지만 수개월째 그의 전화벨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한정수 씨의 이야기가 유독 운이 나쁜 특별한 사례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대한민국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부산의 대표 상권인 남포동의 상가 공실률은 22%에 육박했고 한때 젊은이들로 북적이던 대학가 상권은 무려 24%까지 치솟았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 마주치는 상가 4곳 중 한 곳은 불이 꺼진 채 먼지 쌓인 유리창 너머로 텅 빈 공간을 드러내고 있다는 끔찍한 통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23년 한 해에만 무려 98만 6천여 명이 폐업을 신고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역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한정수 씨에게 월세를 내던 그 식당 사장님도 바로 이 98만 6천 명 중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30초에 한 곳씩 폐업한다 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영업 시장은 그야말로 줄도산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았을까요? 한 자산운용사의 전문가는 인터뷰에서 아주 뼈아픈 말을 남겼습니다.
원수 같은 놈에게 진짜 복수하고 싶으면 상가를 추천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말입니다. 그는 부동산의 여러 종류 중 상가는 경기 변동에 너무나도 민감하고 온라인 쇼핑의 확산, 소비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 등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퇴직금과 같은 목돈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피해야 할 투자처 중 하나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퇴직금이라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이 암울한 현실을 피해갈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안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은 절대 일시금으로 받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목돈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달콤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위험한 독이 숨어 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어떻게 알았는지 주변에서 돈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자녀의 사업 자금, 친척의 부탁 등 거절하기 힘든 요구에 시달리다 보면 소중한 노후 자금이 야금야금 사라지기 십상입니다. 전문가들이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목돈은 잘못된 투자 한 번으로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지만 연금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매달 꾸준히 흘러나와 내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방파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옮겨서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를 무려 30%에서 40%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마치 정부가 당신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 세금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깨먹지 않고 오래 쓰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최근에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옵니다. 둘째, IRP 계좌를 나만의 노후 포트폴리오로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IRP 계좌에서 직접 돈을 굴려야 한다는 사실의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IRP 계좌는 위험한 주식 투자만 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계좌 안에는 은행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부터 비교적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 시장의 성과를 따라가는 ETF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의 투자 성향에 맞춰 안전한 예금 70%, 소액 펀드 30%와 같이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마저 어렵게 느껴진다면 가입자가 별다른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미리 정해진 방법으로 알아서 자산을 배분해주는 디폴트 옵션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금 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추가로 돈을 넣으면서 연말정산 때 1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는 세테크는 덤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나의 주된 자산이라면 위험한 상가 투자 대신 주택연금이라는 든든한 선택지를 반드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라는 생각에 주저하시지만 주택연금은 상속을 포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내가 평생 살아온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따박따박 받는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남은 배우자는 연금액이 단 1원도 줄어들지 않은 채 100% 그대로 물려받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났을 때 집값이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보다 더 많이 올랐다면 그 차액은 온전히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도 국가는 자녀들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안정적인 노후 대비책이 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퇴직금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정수 씨의 안타까운 사연은 결코 그 한 사람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초장기 불황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막연한 기대감에 기댄 준비 없는 투자는 한평생 쌓아 올린 공든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퇴직금으로 상가 하나 사서 편안하게 월세 받으며 살겠다는 막연한 환상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 대신 퇴직연금과 IRP 그리고 주택연금처럼 국가가 우리를 위해 마련해둔 안정적인 제도들을 현명하게 공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좋은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